나는 자랑스러운 표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다. 상주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건익을 신장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를 위해 충성한 전우다. 봉사정신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국토방위에 헌신한 전우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완수의 선봉이 되자. 바로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틀랜타 예,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고 또 이제 성업에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안보 간담회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런 행사를 또 주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제양구인의 남부지회 차경호 회장님께 진심으로 저희가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회장님이야 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제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온 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제가 차 회장님께서 아주 성심성의껏 많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걸로 제가 믿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의 안보 상황과 자유민주를 주재하기 위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서울서 이렇게 먼 길을 오신 박준군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모신 분들께 더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월 27일 이제 지나고 이제 내년 7월 27일은 저희가 정전협정을 맞이한 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안보 상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오늘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양군 회장 차경호입니다. 한인사의 원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향군 회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제양군의회가 올해로 창소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향군은 60년 전 대한민국의 호국 안보를 위해 충성스러운 전역 군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창설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통일 야욕을 분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 오고 있습니다. 향군은 조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재건의 여건으로
오늘날 2만 불 시대의 주역입니다. 현재는 850만 명의 의원이 포진한 국내 최고의 안보 단체로서 종북 좌파 세력 척결 및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 등의 성과를 달성했고,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 남부지대가 지리적으로는 조국과 먼 곳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조국의 안보를 생각하며 조국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키고 가꿔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 집단과 중국 세력들에게 절대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시대를 위시한 우리 안보 환경이 여전히 위험 수위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대한민국 제안군의 박중근 사무총장을 모시고 조국의 안보 현실과 친북 종북 세력 척결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안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가 우리 조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우리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중근 사무총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중근 사무총장님께서는 충남 대전에서 출생하셨고 육군사관학교 25기로 임관하였으며 월남전에도 참전하여 무공훈장도 수상하였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 전후방 각급 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를 역임하였으며 특히 장군으로 진급하신 후에는 육군 복지 근무지원단장과 51사단장, 11군단장을 거쳐 모교인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3년도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신 후에는 3년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금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제한군인의 복지사업단 TF 본부장으로 향군과 인연을 맺었으며 금년 4월 제36대 사무총장으로 취임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박중근 사무총장님은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중앙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과 전경련의 국제경영원 글로벌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한군인의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는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향군의 안보활동을 진두지휘하시는 박세환 회장님을 보좌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박중근 사무총장님은 안보의 제2보루인 대한민국 제한군인회의에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우리 미국 남부지의 미주지역 한인의 총연합회를 안보 강연을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박중근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국의 안보 현실을 생각하며 우리 결의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이 특별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박중근 사무총장님을 보실 텐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제한군인회 사무총장 박준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1965년도에 평온의 뜻을 품고 사관학교에 교문을 들였습니다. 그때 홍안의 소리안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맞아주신 분이 여기 계신 김덕중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대대장을 하셨습니다. 한분 일어나시도록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훌륭한 훈육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채워주신 우리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애틀랜타에 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65년도 1학년 생으로 돌아간 기분으로 느꼈습니다. 방금 총명사님을 비롯해서 평통회장님 또 우리 서경호 재향군은 회장님께서 이미 제가 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요약해서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도록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금년 4월 13일 재향군의 사무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 회장이신 박세현 회장님께서 애틀랜타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소상한 말씀을 보고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10월 8일이 저희 그 향군 창설 제60주년입니다. 그 창설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근조하셔서 사무총장님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취임 후에 해외의 지혜를 한 군데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안 개불식으로 해서 어떻게 사무총장 하겠느냐, 해외 가서 큰 물 좀 먹고 안목을 좀 키워서 오너라, 이렇게 이런 뜻에서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뉴욕 지혜를 거쳐서 애틀랜타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96년에 항해 올림픽을 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금메달 따서 개항을 하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저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취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창영 회장님께서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해외에 계신 교민들이 가장 큰 애국자들이시고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국내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왕에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고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9년도에 소위로 임관을 해서 전방 7사단이라는 곳으로 화천과 그 백안산이 있는 곳으로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가서 국력을 보니까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우리 민족이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뼈저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외람됩니다만 제가 해방동으로 1945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일제징용 때 관소를 따고 녹고릇을 하면서 앞에 부른 배를 간신히 추스리면서 해서 제가 8.15 해방이 되던 조금 있다가 바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친께서는 정말 일제치하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해방된 다음에 태어나서 참 너는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키우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저를 끌고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제 발걸음으로 피난을 가다 보니까 3일 동안을 갔는데 20km를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공산당하고 미군의 교전이 이루어지는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집에 와서 방공호, 일제 있을 때 파는 방공호 안에 들어가서 인민군들이 철수할 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막상 집에 내려와 보니까 집에 온통 빨간 삐라가 잔뜩 이렇게 쌓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빨간 게 뭐야? 형님에게도 지금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빨갱이 하면은 아주 이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데 그런 색깔로 이건 빨간 것은 나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제가 초등학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 지나자 4.19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하와이를 쫓겨나는 것을 보고 야 대통령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이어져서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할 때 흔히 얘기하던 5.16 혁명이라는 구테타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혁명을 또 겪으면서 데모를 하든 그런 이 분위기가 싹 가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툭 하면 데모를 한 겁니다. 선생님 누가 잘 못 가르친다 쫓아보내게 됩니다. 머리가 짧으니까 길러달라 그렇게 되고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거 바꿔달라고 되고 한 14개월 정도를 제가 정글을 누우면서 우리 아까 보고 계신 선생님도 이렇게 대대장 참모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공무를 하면서 전투 아닌 전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느낀 사항은 이게 적과 우군의 그 구분이 없습니다. 뭐 신부들은 그냥 해서 연일 데모하고 승려들은 절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신 자살을 하고 부정부패 추방이다 해서 온갖 사회에 그것에 뛰어들어가지고 도대체 이런 나라가 나라인가 하는 그런 사람을 느끼면서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졌지만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수색, 매복이라든가 이런 작전 활동을 14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참 그때 항상 등에는 흔히 얘기해도 전투식량이라는 깡통에 든 식량을 메고 정글로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어느 때는 정말 자기 소변을 받아서 마시면서 어떻게든지 공산주의자들 경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소위 중2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기국에서 이렇게 쭉 전후방 이제 근무를 하는데 소령 때 저는 본의 아니게 삼청동 부근에 있는 국군 보안사령부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바로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피해 사건이 바로 그 옆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하고 전국의 소용돌이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가 안정과 군부 안정이 이렇게 필요한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IMF 경제 위기까지 이렇게 다 겪게 된 그런 하나의 삶의 역정이 저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모교인 육사 교장까지 아까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003년도 5월 말 저는 이제 삼성 장군으로서 군복을 벗으면서 이제 국가지키는 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후배들의 몫이다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는 제가 사는 부분에 복지관에 가서 국글씨도 쓰고 앞으로는 중국어를 해야 되니까 중국 여행을 가면 무슨 음식 주문이라도 한번 하려고 배우고 있던 찰나에 이제 향군으로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7학년 7반이야? 제가 보니까 77세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 생법대로 하면은 저는 6학년 6반입니다. 그래? 새파랗게 젊구만. 이렇게 66세도 새파랗게 젊은 것으로 시부를 받는 그러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살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쭉 보고 했습니다. 금년에 임진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십간 12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임진, 경신 이런 거를 다 아시더라고요.
1592년에 임진년에는 우리 한반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이시 유키나카부터 기토 가야마사 이렇게 쭉 해서 한반도를 가서 석고나라에서 동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반도가 완전히 외놈들의 짓밟혀가지고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고 임금은 의식까지 피난을 봉진을 가는 그러한 것을 겪은 해가 바로 임진년입니다. 임진년은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 임진년인데 한반도 주변을 이렇게 보면 러시아는 푸틴이 수상해서 그 대통령으로 자리 바꾼 거예요. 중국은 후진타오가 시진핑한테 이제 권력을 이양하려고 합니다. 일본도 민주당에서 노다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미국도 11월에 대선을 치르는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그 강국들이 흔히 얘기하는 강국들이 전부 권력이 바뀌거나 이런 공백기 비슷하게 생기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말 잘 예의주시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까지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명나라하고 일본이 화평 조약을 맺어서 그런 조약을 맺을 때 우리 조선의 어떤 사람도 그 조약에 참석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항을 한 번도 개진을 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1950년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25 전쟁이라는 한반도에서 동족 승잔의 비극을 초래한 아주 크나큰 대사건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T-34라는 전차를 가지고 물밀듯이 밀려내고 또 나중에 이제 유엔군이 참전했습니다만은 또 중공군이 또 지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반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없이 많은 유엔군 장병도 전사 부상을 했고 한국군 장병도 전사 부상을 한 아주 이 냉전의 가장 큰 사건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휴전이 돼서 내년도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7월 27일이 바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로 돌입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임진왜란과 휴전의 6.25 전쟁의 휴전을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항상 안보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적이 침략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황영길과 김성일이라는 통신사를 보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 야욕이 있는지 한번 보라. 보냈는데 갔다 온 수신사들이 상받는 이야기를 뭐 하니까 그럴 것 같지 않다. 하나는 그럴 것 같다. 결국 안이하게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결심을 해가지고 선조가 국방력을 준비하는 데 되어져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정보보고가 북한에 이 장비도 들여오고 해서 남침할 것 같다 하는데도 그때 잘 아시다시피 병사들도 휴가 보내고 대비를 안 하다 기습을 당한 것이 2월 25일에 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신무기가 출현했는데도 국방력을 기울이려 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임진왜란 때는 활, 창 대신에 일본군은 조총을 사용을 해서 창하고 활하고는 구별이 되지 않는
그 개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을 가진 조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했고 6.25 전쟁에서는 T-34라는 전차를 가지고 저 대구까지 물밀듯 밀고 내려가서 저희 병사들이 괴물이 나타난 것을 생각해서 전차의 그 굉음만 들면은 도망가는 이런 그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것을 끝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도 참여를 못했다는 겁니다. 명나라하고 일본이 임진왜란 때라고 우리 그 6.25 전쟁 때는 중공과 지금의 중국이라고 하거든 중공과 북한과 미군 클라크 대장이 했지 저희 그 군은 하나도 참여를 못했던 이런 상황입니다.